안녕하세요. 저는 WCP 대표를 맡고 있는 최원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WCP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CP에 대해서 간략하게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실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성대를 졸업하고 삼성 반도체 총괄 마케팅에 있었고요. 이후 삼성전자 AMLCD 상품 기획에 있었고, 그다음에 와이드 부사장을 거쳐서 현재 그 W스코프 일본 본사 대표이사와 WCP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그 아마 분리막이라는 것을 그 2차 전지에서 사용되는 4대 핵심 소재지만 직접 그 보시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우윳빛을 띠고 있는 필름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판매될 때 이런 형태로 판매가 됩니다. 이것은 제품의 폭에 따라서 고객들, 특히 이제 배터리 제조업체 요구에 따라서 필름의 폭을 조정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최종 제품의 형태입니다. 이 사진은 그 앞선 그러니까 약 한 100mm에서 300mm 폭의 최종 제품으로 그 절단해서 판매하기 전에 광폭으로 절단해서 준비하는 과정, 1차 슬리팅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의 사진입니다. 2차 전지에 그 4대 핵심 재료가 있죠. 여러분 뭐 이미 신문이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양극재, 특히 광물 가격, 뭐 코발트나 리튬 이런 광물 가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그 전 세계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가격도 과거에 비해서 뭐 10배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그 광물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2차 전지에는 그런 광물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음극재나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해액도 들어가고 분리막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4대 핵심 소재라고 하는데요. 분리막은 전지 재료를 그 100으로 환산했을 때 약 15%에서 16% 정도의 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분리막의 역할은 보시면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 이 분리막이 직접 그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전지 2차 전지에서 그 화재나 그런 여러 가지 인전 그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막이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 주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충방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 30나노메타에서 50나노메타의 기공이 있어서 그 기공으로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 이온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충전과 방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분리막입니다. 현재 분리막은 크게 제조 방식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전기차에는 이 습식 분리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에서는 특히 고용량 배터리에서는 습식 분리막이 더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점점 얇은 분리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분리막은 상대적으로 습식 분리막에 비교해서 얇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14마이크론, 12마이크론, 10마이크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5세대, 6세대 배터리에는 7마이크론이나 5마이크론까지 점점 얇아지는 그 추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습식 분리막이 조금 더 2차 전지 시장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분리막에서부터 완성차, 전기차까지 연결되는 그 밸류 체인인데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이 하고 비교해서 개발 기간이 짧습니다. 짧아도 보통 한 7년에서 최소 5년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개발되고 보통 한 2년이 지나면 배터리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어떤 회사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건지. 그 다음 요 배터리가 보통 최소 3년에서 5년의 개발 기간을 거치고요. 그 한
배터리가 이제 개발되는 중간 단계에 다시 분리막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최소 2, 3년의 개발 기간에 거쳐서 배터리에 적용되고 그 배터리가 다시 전기차에 적용되는. 그래서 실제로 앞서 보신 그 4대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 특히 전기차 쪽에 이렇게 한번 채용이 되게 되면 그 모델이 단종되기 전까지는 교체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이제 포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경점 관리라고 하는데, 이 포엠은 어떤 거냐면 머신, 기계죠. 그 다음에 메소드, 제조 공정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그 머티리얼, 그러니까 재료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맨인데요.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변경점이 그러니까 발생하게 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기간도 다시 앞서 설명드린 개발 기간이 소요되지만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를 선정할 때 안정적인 배터리 업체를 공급처로 선정하게 되고요. 물론 부품 소재도 안정된 업체로 선정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지속성도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리막의 응용 분야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분리막은 큰 의미로 제품 분류를 해보면 멤브레인이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요. 멤브레인이란 기공이 있는 것을 모두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입고 계신 옷도 일종의 멤브레인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컨들 집에 계시잖아요. 정수기도 있고 거기에 보면 멤브레인 필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이 있는 건 모두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뭐 수처리부터 헬스케어, 석유화학, 생활, 전기전자 형태로. 근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분리막은 에너지 분야에 소속되어 있죠. 물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기공 사이즈가 30나노에서 50나노메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에피소드인데요.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NG 난 제품,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재활용 처리를 하는데, 그러한 분리막을 그 음압병실에서 간호사들에게 방호복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100나노메타에서 200나노메타의 사이즈를 가지거든요. 근데 음압병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셔서 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버려지는 것 중에, 버려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활용해서 방호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활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제 NG 처리된 그러한 분리막을, 사실은 그 멤브레인이 그 기공이 다 이미 형성돼서 완료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앞서 설명드린 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분야로도 저희가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분리막 라인입니다. 여기 이제 폭이 5.5m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국내 경쟁사 일본, 중국을 통틀어서 가장 큰 라인입니다. 이 5.5m 라인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양산 판매되고 있는 라인이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현재 경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라인, 가장 큰 라인이 보통 4.5m 라인이고요. 일반적으로 3m 라인이, 3m에서 3.5m 라인이 현재 주력 라인입니다. 근데 저희 WCP는 이 5.5m 라인이 이미 가동 중에 있고 4.5m와 5.5m 라인을 갖추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일본에 본사가 있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일본에 가서 본사를 설립하였고요. 현재 동경 증시 일부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홀딩 컴퍼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W스코프 코리아가 있고 WCP, 이번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WCP가 있습니다. W스코프 코리아는 현재 주로 IT용 제품을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그 멤브레인 필름으로 다양한 그 응용 분야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비즈니스를 집중하고 있고요. WCP는 EV용 그 전기차용 분리막을 전용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매출의 한 90%가 넘게 이제 전기차용 분리막을 하고 있고요. IT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 WHP는 그 헝가리 플랜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헝가리는 현재 그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고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24년 4분기에 가동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히스토리인데요. 2005년에 한국과 일본에 이제 동시에 회사를 설립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일본에 상장하게 된 게 2011년이거든요. 2010년에 A123라는 미국의 그 리튬 배터리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왜 이제 제가 주목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냐면,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작년 배터리 데이 때 LFP 배터리를 그 중저가 전기차에 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3만 불이 아니라 2만 불짜리 전기차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했었죠. 사실은 이 A123는 MIT 출신이 만든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때 그 퍼스트 벤더였습니다. 이 회사에.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를 이미 저희는 12년 전에 충분히 경험을 하였고요. 인산철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삼원계하고 비교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한 7, 80% 수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배터리 회사들의 기술 격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로 삼원계에 필적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한 90%까지 한 10% 정도 더 끌어올리려면 에너지 밀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막이 좀 다르게 설계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더 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에 충분한 경험이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소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랜파더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했던 회사고요. 여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소니의 그 캠코더가 당시에 뭐 한 20년, 25, 6년 전에 굉장한 히트를 쳤던 그 캠코더에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저희가 이제 5마이크론하고 7마이크론, 이건 IT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으로 이제 저희가 공급을 했었고요. 다음에 LG 쪽의 IT 쪽에 저희가 2015년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비즈니스 규모가 한참 컸을 때는 저희가 퍼스트 벤더였습니다. IT 쪽에. 현재는 저희가 삼성 SDI의 퍼스트 벤더로 현재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WCP 이제 한국 공장의 전경인데요. 평수로는 약 6만 평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조그맣게 조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 아래에 설명드릴 7, 8라인. 여기 이제 올해 이제 설비가 이제 내년 봄, 올해는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되고요. 건물이. 그다음에 내년 봄부터 설비가 들어와서 내년 4, 4분기에 아까 설명드린 그 5.5m 라인입니다. 이미 5.5m 라인이 여기 2개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4.2m 라인 4개, 5.5m 라인을 다시 4개 보유하게 돼서 캐파로는 저희가 약 11억 스퀘어미터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요 공장을 채우는데 저희가 4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만큼 그 시장의 니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헝가리 플랜트도 지금 24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헝가리 플랜트에는 원단 라인 8개, 코팅 라인 16개에서 아마 여기는 99% EV향 제품이 생산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5.5m 동일한 라인이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그 포엠을 설명을 드렸죠. 변경이 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저희가 이미 5.5m 라인을 그 승인받아서 3년 전부터 양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 투자의 경우 저희 같은 EV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한국의 설비와 동일한 머신, 동일한 메소드, 동일한 머티리얼을 채용해서 승인 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인 맨이 결국은 사이트를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제 변경된 거로 이제 인정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통은 앞서 설명드린 기계나 공정이나 재료가 바뀌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그 변화기 때문에 거의 아까 제가 2,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같은 기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사이트가 변화된 경우에는 보통 한 1년, 최대 1년이면 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미 5.5m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5.5m 라인으로 동일하게 헝가리 플랜트를 셋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승인과 관련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빠르게 그 매출이나 고객에게 빠르게 승인을 받아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삼성 SDI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WCP 같은 경우. 주요 제품은 현재 2세대 제품, 코팅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같은 경우 특히 그 배터리의 성능, 품질,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안전성이죠. 그래서 세이프티 측면에서 내열 특성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뭐 저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리막, 전기차에 적용되는 분리막은 코팅되는 분리막이 현재 주력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3세대 제품, 이건 이제 저희가 특별한 펑션을 가진, 기능을 가진 분리막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초장수명, 수명을 아주 길게 늘린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사실 밀리터리 분야에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캐소드리스라고 그래갖고, 예를 들면 양극이나 음극의 물질을 함침을 시켜서 분리막에 기능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펑션이 들어가는 그러한 분리막을 3세대 분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와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제품도 이미 개발된 게 몇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내부에서 개발을 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형태고요. 요거는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시장에 소개를 해서 상품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제가 이제 앞서서 그 배터리의 4대 핵심 원부자재가 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다른 그 3대,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그 전해액과 비교해서 분리막은 장치 산업입니다. 그럼 장치 산업은 뭐냐? 반도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 구조를 보면 그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투자비, 초기 투자비가 워낙 그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원가의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광물 비용, 그래서 재료비 포지션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치 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입니다. 물론 다른 여타 산업도 생산성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장치 산업은 어차피 투자된 비용이 고정비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보다 동일한 시간에 몇 배의 생산성을 갖느냐가 결국 원가 경쟁력, 그것이 또 수익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으냐 낮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품질과 성능이 확실하게 높은 상태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데 생산성이 높은 거는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저가 시장에 이제 저희가 공략을 한다면,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대하고 있는 저희 고객이 삼성 SDI이고 SDI가 현재 어디에 주로 배터리가 판매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품질과 성능은 타협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쟁력, 품질과 성능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 다음 경쟁력은 결국은 생산성에 있거든요. 이 테이블을 보시면 이 A사, T사는 주로 일본 기업들을 의미하고요. 이건 국내 경쟁사고 이게 저희입니다. 보시면 설비 폭이 결국은 필름의 폭이거든요. 필름의 폭이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5.5m가 있죠. 최대가 이제 한 4.2m 되고요. 그 다음에 분당 스피드, 즉 생산성은 딱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필름의 폭, 그 다음에 1분당 얼마의 스피드로 생산되느냐 하거든요. 두 개 곱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24시간 곱하면 되는 거죠. 60분 해가지고. 보시면은 저희는 60m까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5.5m 라인을.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라인 오픈 행사를 했거든요. 그 라인 오픈 행사를 왜 했냐?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사들의 지금 생산 스피드를 보시면 저희 한 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광폭의 필름을 이렇게 높은 스피드로 생산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죠. 경쟁력, 근본적인. 저희 회사는 경쟁사, 뭐 일본 회사하고 비교하면 거의 3배 정도 되고요. 국내 경쟁사하고 비교하면 원당 경쟁력으로 한 1.7배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제가 전기차에는 대부분 다 현재 코팅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팅과 관련해서도 WCP가 가지고 있는 경쟁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현재 이 코팅 같은 경우는 단면, 즉 한쪽 면을 코팅하는 그 제품이 있고요. 양면을 모두 코팅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 시장은 한 단면 코팅이 한 40%고요. 양면 코팅이 60%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단면 코팅의 경우에는 경쟁사하고 동일한 설비인데 회사명도 같아요. 사실은 같은 설비인데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저희가 개조를 합니다. 개조를 해서 경쟁사 대비 생산성이 2.2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거는 이제 특허로도 저희가 신청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한 공장 건물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소요가 되겠죠. 근데 생산성이 2.2배예요. 그러면 분리막도 결국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원가 경쟁력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고 있느냐가 앞서 보여드린 원단의 원단의 경쟁력과 요거죠. 원단의 경쟁력, 생산성과 코팅의 생산성, 이것에 의해서 그 기업의 생산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장치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치산업의 특징입니다. 이게 장치산업을 보면 설비를 딱 투자하는 순간 바로 고정비가 픽스가 되죠.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원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이.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고 변동비가 같이 증가되겠죠. 매출액이 발생하게 되면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울기하고 변동비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해서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나 저희 같은 장치 산업이 생산성이 높게 되면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수익을 내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도에 마이너스에서 2020년 손익분기점을 딱 넘으면서 손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20%가 넘는 25년 타겟이 30%를 목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시면 앞서서 제가 EV향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체 매출의 91%가 EV향으로 되어 있다. 자, 요즘같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상장했으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요즘같이 그 주식시장이 안 좋은 타이밍에 저희 회사가 상장하게 돼서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좀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이라고. 가치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그 시장 환경 속에서 WCP가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만 따로 뽑아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년 동안 약 20억 스퀘어미터. 근데 이게 이제 다시 갱신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 과거에 20년에 5년 동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공급 계약이 갱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2026년까지 저희가 이제 갱신해서 26년까지 갱신이 되어 있는데요.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수량도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확실한 판매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판매처가 얼마나 튼튼한 기업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디랑 하고 있는지는 이미 뭐 앞선 자료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분리막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항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평균 약 45%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25년도 헝가리 플랜트가 완성이 되면 23억 스퀘어미터의 캐파를 가지게 돼서 국내 저희 경쟁사의 거의 한 90% 수준까지 캐파가 확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력 기업, 주력 커스터머 한 군데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현재 주로 이제 미주 쪽인데요. 미국 자동차 업체가 엔드 유저죠. 그쪽 타겟으로 이미 구체적인 2개 회사와 비즈니스를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일본 쪽에 자동차 회사가 설립한 배터리 쪽에서도 이미 저희가 비즈니스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1등부터 6등까지 물론 여기 일본 배터리 회사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중에 한 회사를 제외하고 다 현재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성장성이라 할까요? 미래 성장성? 저희가 이번에 증권거래신고서에 담은 매출과 영업이익과 관련된 거는 확정되어 있는 계약 베이스로만 담았고요. 여기 신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코팅 제품이 전체 매출의 거의 70%다. 요게 이전 그 생산성이 뭐 그렇게 높다는데 원단 같은 경우 1.7배, 코팅 같은 경우 2.2배 이렇게만 해갖고는 이제 감각적으로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출액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경쟁사, 국내 경쟁사고요. 요 수치는 언제냐면 작년에 그 저희 경쟁사가 상장할 때니까 가장 좋을 때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20년 데이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라인 수가 경쟁사가 16개였어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4.3개거든요. 라인 수가. 이 4.3개가 뭐냐면 여기 0.3이 뭐냐면 저희가 작년 4, 4분기에 5호기, 6호기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마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1이라고 볼 때, 저희를 100이라고 보면 경쟁사가 라인 수로 비교하면 3.7배를 갖고 있는 거죠. 저희를 1이라고 보면. 근데 매출액을 보시면 작년 기준 저희가 1855억 했거든요. 경쟁사가 4,700억 했어요. 그럼 1일 때 2.5배죠. 그러니까 라인 수는 3.7배인데 그러면 요 매출액을 라인 수로 나누면 라인당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라인당 431억이에요. 경쟁사가 300억이 조금 안 되는 294억이죠. 바로 저희 회사의 손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IR 할 때 중국 기업하고의 비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가장 현재 중국에서 앞서 있는 1등을 하고 있는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그 회사는 라인당 매출액이 약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3.3배에서 3.5배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통 중국 기업들이 성능과 품질은 좀 떨어지는데 아주 저가로 시장을 드라이브 함으로써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그 가격 공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경쟁력, 앞서 보여드린 그 높은 생산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2, 3년 이내에 중국 기업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삼성이 주창하는 그 초격차 기술이죠. 그걸 통해서 현재 목표는 3.3배가 아니라 6배 이상으로 그 생산성을 늘리는 그런 목표로 현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상장 후에 시장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공시를 하게 될 건데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라인의 캐파도 현재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반영이 되면 훨씬 더 높은 생산성으로 더 큰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WCP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